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나라 왕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초대 황제인 세조 쿠빌라이 이후 제2대 성종으로부터 대도에서 퇴각하는 제12대 토곤 테무르를 거쳐 북원의 제14대 투구스 테무르까지 원나라의 황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 왕조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4년 원나라의 초대 황제 세조 쿠빌라이가 사망하였습니다. 쿠빌라이가 총애하던 둘째 아들 칭킴이 쿠빌라이가 죽기 8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칭킴의 아들 중에서 테무르가 제2대 성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치세 기간 동안 성종은 칭기스칸 일족의 뿌리 깊은 음주 습관에서 벗어나며 이후 몽골 왕조의 어느 황제보다도 유능한 황제였지만 1307년에 42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물론 테무르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테무르가 죽기 1년 전에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 후계자 선정을 위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원나라의 좌승상 아쿠타이 등은 쿠빌라이의 손자로서 서안 부근의 육반산에서 주둔하고 있던 안서왕 아난다를 추대하려 하였지만 우승상 하르가순을 비롯하여 대도에 있던 귀족들이 반대파를 누르고 테무르의 조카 아유르 바르와다를 즉위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몽골 본토의 총독으로서 한가이 국경 지방에서 제국 최강의 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아유르 바르와다의 형 카이샨이 본인의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카라코름을 거쳐 상도로 남하했고, 아유르 바르와다는 어쩔 수 없이 형에게 제위를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이샨이 원나라 제3대 황제인 무종이 되었는데, 무종은 양위한 동생 아유르 바르와다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황제가 된 무종은 농공행상 과정에서 제왕과 귀족들에게 봉작을 남발하고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면서 방만한 정책을 펼치다가 즉위 4년 만인 1311년에 의문의 급사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카이샨의 아우 아유르 바르와다가 제4대 인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형의 방만했던 정치로부터 교훈을 얻어 몽골 귀족들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그 역시 즉위 9년 만인 1320년 35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인종의 17살 된 아들 시레발라가 제5대 영종으로 즉위하였는데,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제왕들의 권위를 대폭 축소하는 영종 신정을 실행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귀족들의 반발을 초래하며 즉위 3년 만인 1323년 9월 상도에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대도로 남하하던 중에 난파점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를 난파의 변이라 하는데, 사변을 일으킨 쿠데타 세력은 위에서 본 칭킴의 장자 칸말라의 아들인 이순 테무르를 제6대 태정제로 즉위시켰습니다. 중국 사료는 태정제를 무능하고 게으르며 사치스러운 궁정의 포로였을 뿐이라고 묘사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제위 5년 만인 1328년에 상도에서 사냥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태정제가 죽자 그의 어린 아들 아라기바가 제7대 천순제로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즉위한 천순제를 지지하는 상도파와 카이샨의 아들 툭테무르를 지지하는 대도파 사이에서 곧장 내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양도 전쟁이라 하는데, 이 전쟁에서 대도파가 승리하면서 천순제는 즉위 한 달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참고로 폐위되어 묘호가 없기 때문에 천순제라 부르는 것인데, 천순제의 아버지 태정제 역시 천순제가 폐위될 때 같이 추탈되었기 때문에 태정제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묘호인 진종보다는 태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전쟁에서 승리한 툭테무르가 1328년 11월에 제8대 문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툭테무르의 이복형으로 차가다이 울루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코실라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였고, 문종이 형에게 양위함에 따라 코실라가 1329년 카라코름에서 쿠릴타이를 열고 새롭게 제9대 명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후 명종은 이복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웅구차투, 즉 중도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나흘 만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천력의 변이라 하는데 아틀라스 중앙 유라시아에 따르면 이는 독살이 분명하고 사변의 배후에는 우승상 엘테무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대목에서 위키백과는 아예 엘테무르가 명종을 독살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명종이 사망하자 제8대 문종이 그해 9월 제10대 황제로 다시 즉위하였는데 그 역시 즉위 3년 만인 1332년 10월 28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문종이 죽자 엘테무르는 문종의 아들을 즉위시키려 했지만 아들이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걱정한 문종의 황후가 문종이 죽기 전에 형 명종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하였다는 유언을 이유로 끝까지 아들의 황위를 사양하였습니다. 따라서 엘테무르는 어쩔 수 없이 명종의 아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골라야만 했는데 자신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6살 된 작은 아들 1인 친발을 제11대 영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종 역시 즉위 2달 만에 갑자기 사망하였고 결국은 1인 친발의 형 토곤테무르가 제12대 해종으로 즉위한 것이지요. 1333년 7월 운명의 제11대 황제 토곤테무르 해종이 즉위하였습니다. 해종이 통치하던 1368년에 원나라가 대도를 빼앗기고 막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1368년을 원조 멸망의 해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은 적절한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국의 수도인 대도는 함락되었지만 원나라는 여전히 카라코름에서 북원을 형성하며 존재하고 있었고 고려에서도 이를 북원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 고등 세계사도 1368년에 명나라에 의해 원나라가 북으로 밀려났다고만 언급할 뿐 멸망하였다고 기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원나라가 중원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우선 1330년대 초반 중국을 강타한 흑사병이 있습니다.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의 저자 잭 웨더포드에 따르면 1331년 흑사병으로 하북성 주민의 90%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흑사병으로 인하여 중국 전체의 인구가 13세기 초 1억 2,300만에서 14세기 말에는 6,500만 명까지 약 2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구가 줄어든 것과 함께 당시 몽골 제조업의 중심이 중국 본토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물자들이 흑사병과 함께 순식간에 중앙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몽골의 광활한 초원은 낮은 인구 밀도 때문에 전염병이 큰 위험은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몽골 제국이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은 역참이 비단과 향료뿐만 아니라 패스트까지 운반해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패스트는 유럽을 고립시켰고 페르시아와 러시아에 사는 몽골인들을 중국 몽골과 차단시켰습니다. 몽골인이 소수의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10배나 많은 신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진 후에도 대규모 물자를 원활히 운반하는 유통 시스템 때문이었는데 이제 군사력은 물론 상업상 이점도 사라지게 되자 제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잭 웨더포드는 이것이 몽골 제국이 붕괴한 기본적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 밖에 1340년대에 발생한 황하의 대범람이 대운하가 통과하는 하남과 강소지방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이를 보수하는 공사에 백성들이 무리하게 동원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원나라가 무너지는 외부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반란의 선두에 선 인물이 바로 명나라를 건국하여 해종을 북으로 쫓아버린 주원장이 되겠죠. 한편 몽골 왕조가 몰락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쿠빌라이 이후 해종에 이르기까지 친족 간의 계속된 권력 투쟁과 그 와중에 권신들에게 휘둘린 정치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유목제국사의 저자 르네그루스에 따르면 중원의 마지막 황제 토곤테무르가 비록 37년이라는 긴 치세를 누린 황제이지만 권신 엘테무르에 의해서 발탁된 인물로 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쪽에서 일어나는 한인
한인들의 반란에도 무관심한 황제였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의 권력 투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360년에 당시 원나라에서 가장 유능했던 장군으로 개봉을 재점령한 차간 테무르와 대동 총독 볼로드 테무르가 태원에 총독직을 두고 각각 진격하여 내란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나 원나라가 남중국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자 볼로드 테무르가 차간 테무르의 후계자로 당시 태원을 차지하고 있던 쿠쿠 테무르로부터 태원을 빼앗기 위하여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해종의 황태자 아유시리다라가 반기를 들고 쿠쿠 테무르에게 볼로드 테무르를 제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1364년 볼로드 테무르는 오히려 대도에 입성하여 해종에게 자신을 정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라며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겁을 먹은 아유시리다라는 대원에 있던 쿠쿠 테무르의 군대로 도망쳤는데 이후 볼로드가 태원을 공격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1365년 암살당하며 내란이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몽골 조정과 귀족들이 서로 내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남부 한인들에게 이 혼란을 적절히 이용하면 외세를 제거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1368년 8월 남중국을 차지한 주원장은 남경을 떠나 북상하였고 해종과 황태자는 대도를 버리고 상도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의 명장 서달의 추격으로 원 황실은 상도마저 잃어버리고 시라무렌 강가에 있는 응창으로 달아났으며 해종은 1370년 5월 그곳에서 사망하였죠. 해종이 사망한 후에는 황태자 아유시리다라가 응창에서 제13대 소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소종은 토군 테무르와 고려 기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어쨌든 즉위 후 소종은 1373년 일시적으로 만리장성 이남을 회복하며 산서성 북부까지 진격하기도 하였지만 중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1378년 카라코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종의 이복동생 투구스 테무르가 사실상 원나라의 마지막 제14대 황제로 즉위하였고 1388년 같은 보르지긴 시족 출신의 이수데르와 우이라트 연합군의 매복에 사로잡혀 암살당할 때까지 10년간 치세하였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수데르는 투구스 테무르를 제거하고 즉위한 후 스스로를 대원 황제가 아닌 칸으로만 호칭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국호 폐지설이라고 하고 반대로 명나라가 이수데르의 쿠데타 시점을 원나라의 멸망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을 단절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명조가 시작된 후에도 오이라트의 에센타이시나 다양칸 등이 원나라의 국호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의 멸망 시점은 관점에 따라 1368년이나 1388년 또는 그 이후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에 소개된 황제들까지가 원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원나라는 1271년 건국한 후 약 120년 동안 지속된 제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나라의 전성기는 제2대 성종 때 이미 지나갔고 그 이후로는 쇠퇴와 혼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후 평화에서 오는 안락함은 몽골인 특유의 강인한 군사력을 잃게 하였고 흑사병의 창궐과 황하의 범람은 몽골 제국의 교통망을 붕괴시키며 경제적 이점을 상실케 하고 혼란을 가중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정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백성을 더욱 핍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으며 통치자는 국정에 관심이 없으니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